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그 자금 출처 소명을 하다 보면 축의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신혼부부들도 있다 보니까 결혼을 좀 하신 분들 하고 오래되신 분들도 현금 입금 내역, 뭐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의금을 받은 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축의금에 대해서는 세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축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게,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축의금이 도대체 뭐냐, 이 사회통념이라는 게 얼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누가 볼 때는 이건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괜찮단데, 누가 볼 때는 또 이게 사회통념상 이건 너무 많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무줄이고 이게 이제 명확하지 못한데, 많은 분들은 그냥 축의금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쓴 거예요, 걱정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축의금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축의금이라고 할지라도 혼주 부모들에게 준 축의금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축의금을 구분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부모 걸로 보고, 결혼한 당사자들이 받은 축의금은 당사자들 걸로 봐서 부모의 축의금을 준 거는 또 증여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의 그 사례처럼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축의금 장부, 그리고 보통 축의금을 받으면 축의금 장부를 쓰고 그 내용을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이게 누구에게 준 건지, 어디를 온 건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입금되었다는 그런 내역이 같이 갖춰줘야 이게 축의금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때 결혼을 했고 축의금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축의금을 계속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축의금을 받으면 통장에 입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건데, 뭐 결혼하고 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의금을 넣는 거는 뭐 그래도 인정은 되겠지만, 뭐 2, 3년 지났는데, 4, 5년 지났는데 그때 받은 축의금이 많아서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그냥 좀 억지로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와 뭐 인정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맘 놓고 있는 거는 너무 리스크하고요. 나중에 결국에 자금 출처나 이런 경우에 투명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의금 장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 그리고 뭐 엑셀 자료, 그리고 현금을 굳이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현금을 입금하는 기록까지 가져가면 인정받기는 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입금도 결혼하고 근거리에, 근시일 내에 입금하는 게 좋지, 1년 뒤에 2년 뒤에 그냥 축의금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는 사실 문제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축의금을 갖고 있다가 입금했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또 그걸 현금으로 사용해서 이 집 살 때 계약했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 거리를 만들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축의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 결혼할 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입금을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입증하면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 이 영상을 보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축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